네, 안녕하십니까. 안동데일리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6월 30일 목요일입니다. 지금 시간은 오후 8시 46분을 지났습니다. 오늘 제목 보셨죠? 그리고 썸네일 내용도 보셨겠죠? 제목은 이렇습니다. 대한민국 선관위 공무원에게 묻습니다. 중앙선관위 누군가가 몰래 비밀투표를 위반한 것을 알게 되었다면 여러분들 어떻게 하실 겁니까? 이겁니다. 우리 그 선관위 직원들 저는 취재하면서 99%는 이 내용을 정확하게 모른다. 비밀투표 침해. 여기에는 이제 그 선거관리위원회가 직원들도 모르게 할 수 있는 이런 뭐 아무튼 뭐 어떻게 보면 요술을 부린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은 아날로그에서 디지털 시대로 넘어오면서 우리들이 접근할 수 없는 정보 그것을 가지고 이제 대한민국의 선거를 완전히 무력화시켰다. 그래서 지난 2020년 4.15 총선에서 더불어민주당이 도저히 그렇게 얻을 수 없는 표, 그리고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통계적으로 나올 수 없는 그런 그 통계 자료들, 그렇죠? 여러분들 잘 아실 겁니다. 특히 그 민경욱 후보 측에서 그 더불어민주당이 얻은 표, 그리고 민경욱 후보가 얻은 표, 그리고 정의당에서 얻은 표가 뭐 어떻게 그렇게 0점 소수점까지 일치하느냐.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이거는 우리가 충분히 생각은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왜 그것보다 더 근본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저는 그것을 지금 오늘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자, 그거보다 근본적인 그 원인은 지금 우리 대한민국은 원칙이 무너진 그런 그 사회에 살고 있기 때문이다. 이런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그래서 자유민주국가에서 원칙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이제 우리 국민들이 지금 깨닫고 계실 것이고, 이 방송을 보시면서 우리가 근본은 버리지 말아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하시고, 그리고 이 지금까지도 굉장히 그 조용하고 평안한 가운데 6월 오늘이 말일인가요? 말일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도 남북이 분단된 이 분단 국가에서는 휴전선에서 그리고 해안선에서 그리고 뭐 국정원도 그렇고 우리 군인 그리고 경찰 그죠? 여러 사람들이 이 한국의 대한민국의 안보를 위해서 지금 애쓰고 있습니다. 그와 반대로 호시탐탐 북한이나 그 사회주의 국가 중국이죠. 중국, 러시아 등 이런 세력들 그리고 악의 세력들이 같이 힘을 합쳐가지고 지금 대한민국을 혼돈에 빠지게 그리고 혼란에 빠지게 그리고 너무나 이상한 일들이 상식 밖의 일들이 지금 현재도 벌어지고 있습니다. 거기에 앞장서는 것이 바로 우리 사회를 빛나게 하는 언론인데 언론이 제 역할을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을 직시하는 그런 것이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는 분별해서 여러 가지 정보를 우리가 얻어야 되겠다. 마구잡이로 그냥 정보를 가지고 혼란에 빠져서는 안 되겠다. 그리고 지금 위기의 상황에서 어떻게 하면은 이 위기를 잘 극복할 수 있는가 이런 생각을 하면서 용어 정리부터 하겠습니다. 우리가 흔하게 그 비밀 선거가 뭐예요?라고 이렇게 물으면 뭐 좀 멍하죠. 여러분 안 그렇습니까? 비밀 선거가 뭡니까? 그래서 저도 마찬가지로
뭐 선거 뭐 별거 있어. 예? 때가 되면은 후보자 보고 투표장에 가서 도장 찍고 마음에 드는 후보자에게 도장을 찍고 기표해서 투표함에 집어넣으면 된다. 그러면 뭐 개표는 자동으로 개표하시는 분들이 알아서 잘하겠지.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만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렇지 않고 선거관리위원회 직원들도 모르는 이 그 비밀투표 침해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제가 설명드리는데 약간의 용어를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 여기 이제 보시면은 이제 이 도표가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입니다. 거기서 이제 제가 어휘 해가지고 또 풀이 있죠. 어휘는 이제 쭉 공개선거도 찾아봤고 공개투표 그리고 무기명 투표제 그리고 비밀선거 비밀투표 그 아래 지금 안 보이시는데 비밀투표제까지 이렇게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게 지금 왜 이렇게 알아봤느냐. 그리고 여기 사실은 이렇게 하면은 내용이 있습니다. 그런데 다 이제 얘기하면 또 헷갈릴 것 같으니까 제가 빼고 우리가 지금 여러분들이 이제 한번 볼 것이 자, 처음으로 볼 것이 이제 비밀선거입니다. 비밀선거는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에 뭐라고 나와 있느냐. 비밀선거는 비밀투표제에 의한 선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것도 또 뭐하죠? 그래서 그러면은 비밀투표제에 의한 선거는 뭐냐? 그래서 비밀투표제를 한번 봤습니다. 그랬더니 비밀투표제를 보니까 자유로운 의사 표현을 보장하기 위해 투표자의 이름을 밝히지 않고 비밀로 하는 투표제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죠? 자유로운 의사 표현을 보장하기 위해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유로운 의사 표현을 보장하기 위하여 투표자의 이름을 밝히지 않고 비밀로 하는 투표제도가 이제 비밀 투표제에 의한 선거를 말하는데 그것이 이제 비밀 선거다 이런 얘기죠. 자, 그러면 이 비밀 선거의 반대말은 뭐냐? 이게 바로 공개 선거죠. 그러니까 요 밑에 있는 비밀 선거는 자유민주 국가에서 이루어지는 선거입니다. 그런데 이 반대는 뭡니까? 공산주의나 전체주의 그리고 독재 국가에서 하는 선거죠. 이 선거가 바로 쉽게 떠올릴 수 있는 곳이 자, 북한이죠. 공개 선거입니다. 반대말이 공개 선거. 공개 선거는 정의가 뭐냐? 공개 투표에 의한 선거 또는 그런 방식. 흔히 거수, 기립, 기명, 호명 따위의 투표 방식으로 한다. 그죠? 여기 이렇게 설명하니까 쉽게 와닿죠. 그래서 우리 지금 대한민국에서 선거는 당연히 비밀 선거고, 그래서 비밀 투표제에 의한 선거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네, 그렇죠. 그리고 그리고 이것은 헌법에도 잘 나와 있습니다. 국회의원 선거, 그다음에 대통령 선거를 할 때는 비밀 선거 원칙이 있는 거죠. 그래서 헌법에는 이렇게 정리하고 있습니다. 우리 선거의 4대 원칙, 보통, 그리고 평등, 직접, 비밀 선거 이렇게 해서 4대 원칙이 있는데 그 하나라도 지켜지지 않으면 그것은 부정선거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뭐냐? 비밀 선거입니다. 비밀 선거. 선거라는 것이, 그죠? 누가 누구에게 투표를 했다는 것을 알려지는 것이 싫은 거죠. 그래서 우리 이런 것들을 우리 자유민주국가에서는 개인정보, 요즘 뭐 개인정보, 개인 사생활에 대한 보호가 엄격하죠. 특히 우리가
5.18 유공자 할 때도 개인정보 때문에 이야기를 해줄 수 없다. 이런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헌법 17조에는 사생활 보장 관련된 내용이 있는데 비밀투표 침해를 하면 그것이 그 사생활을 보장하지 않는 것이 되죠. 그리고 헌법 제41조 국회의원 비밀선거. 제가 계속 반복됩니다. 지난 방송에도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예, 그리고 공직선거법 146조 3항. 예, 투표의 익명성입니다. 예, 이런 여러 가지 또 하나만 더 들면 공직선거법 제278조 제2항 투표 사무의 전산화에 있어서 투표의 비밀 보장 관련된 이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보시는 것처럼 자, 이게 그 공직선거법이죠. 공직선거법. 예, 제가 1조 그리고 공직선거법 제167조 이렇게 두 가지를 제가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뭐냐? 자, 1조는 제1조는 읽어보겠습니다. 이 법은 대한민국 헌법과 지방자치법에 의한 선거가 국민의 자유로운 의사와 민주적인 정치에 의하여 공정히 행하여지도록 하고 선거와 관련한 부정을 방지함으로써 민주정치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렇게 해서 2005년도에 개정이 됐죠. 이 규정은 누구에게 요구하고 있습니까? 이게 바로 선거관리위원회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은 국민의 자유로운 의사와 민주적인 절차에 의하여 공정히 행하여지도록 하고 선거와 관련한 부정을 방지함으로써 민주정치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죠. 자, 그러면 반대로 우리 그 유권자에게 또 요구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공직선거법 167조입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투표의 비밀은 보장되어야 한다. 그다음에 두 번째, 2항에 선거인은 투표한 후보자의 성명이나 정당명을 누구에게도 또한 어떠한 경우에도 진술할 의무가 없으며 누구든지 선거일의 투표 마감 시각까지 이를 질문하거나 그 진술을 요구할 수 없다. 이렇게 되어 있죠. 다만은 넘어가겠습니다. 이거는 우리 방송법에 그래서 출구조사 얘기가 나오는 거죠. 자, 그리고 3항을 한번 보겠습니다. 3항은 선거인은 자신이 기표한 투표지를 공개할 수 없으며 공개된 투표지는 무효로 한다. 그렇죠. 이것은 우리 그 선거인에게 주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대한민국의 모든 국민은 피선거권 그리고 선거권이 있죠. 그리고 관리하는 사람들도 마찬가지 선거를 하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직원들도 선거를 하겠죠. 네, 그래서 선거관리위원회는 이 두 가지 다 지켜야 되는 거고 우리 선거인들은 167조 투표의 비밀 보장 이것을 잘 지켜야 되는 거죠. 네, 이것을 예를 들어서 167조 3항을 어긴다면은 선거인은 자신이 기표한 투표지를 공개할 수 없는데 공개를 했다 하면은 그 표는 무효표가 되는 거죠. 이렇게 그 처벌이 되는 거죠. 내 편 그 사표가 되는 거죠. 이때는. 자, 그러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그러니까 주최 측이죠. 이 그 선거를 관리하는 입장에서 지켜야 될 것이 바로 크게 이제 목적이 나와 있는데 공직선거법의 목적이 나와 있는데 이것을 지켜야 되는 거죠. 자, 그래서 대한민국 헌법 그리고 지방자치법에 의한 선거, 그죠? 그다음에 국민의 자유로운 의사와 여기까지는 어느 정도 지켜주는 것 같습니다. 의사 표명까지는. 그런데 개표에서 이제 문제가 되는 거 아닙니까? 사전 투표를 하고 그다음에 4, 5일 동안 보관되고 그것이 개표되고 그것이 검증 가능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우리 민경호 후보나
지금 125군데서 재검표를 요청했죠. 자, 그런 거에 대해서는 이제 그 모든 절차, 그죠? 전 과정이 어떻게 되라고요? 민주적인 절차에 의하여 공정히 행하여지도록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았다는 얘기죠. 그래서 당연한 권리로서 선거 무효 소송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럴 때는 선거관리위원회는 지체 없이, 그죠? 지체 없이 다른 법을 우선하여 선거관리위원회가 대법원에 통보를 할 수가 있습니다. 다른 것을 제쳐놓고 이 선거는 중요하기 때문에 법률이 정한 대로 180일 이내에 그 판결을 내려달라고 할 수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국민의힘 지난번에 제가 방송한 적이 있는데 국민의힘 지금 당 그 국회의원께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그렇게 요청한 적이 있느냐, 180일 내에 빨리 그 끝내달라고 요청한 적이 있느냐고 이렇게 질의를 했더니 그런 적이 한 건도 없었습니다. 없었다고 이제 보도가 나온 거죠. 그런 것으로 봤을 때 선거관리위원회가 의지가 없다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겠고요. 뿐만 아니라 또 그러면은 대법원에서도 그런 그 규정이 있으면은 그것을 지켜야 되는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지켜지지 않죠. 자, 그렇게 지금 공직선거법을 이제 보았습니다. 자, 그래서 그 다음 자 이렇게 하면은 이제 또 방송을 한번 보시고 다시 한번 보십시오. 제 방송을. 그래서 이게 용어 정리가 중요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 저도 지금 재판을 지금 현재 진행형입니다. 저는 아직 재판이 끝나지 않았습니다. 선거의 자유방해죄에서 작년 12월에 무죄 판결을 받고 그러자 그 검찰에서 항소를 해서 지금 그 고등법원에 2심이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사실은 자 제가 조선일보의 기사를 이번에는 보여드리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법원에서 사전투표 조작설은 거짓이지만 선거법 위반은 아니야. 자, 이게 지금 저는 봤을 때 이것이 사전투표 조작설은 거짓이다. 여기서는 뭐냐? 그럼 여기는 이제 선거법 위반은 아니다. 그래가지고 무죄를 받았어요. 여기 좀 보면은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 6-3부 재판장 강경포는 최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이게 뭐냐 선거의 자유방해죄입니다. 로 기소된 박모 씨에게 1심과 같이 무죄를 선고했다. 그런데 여기 보면은 이제 이 내용이 자 그리고 뭐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 씨는 21대 총선을 앞둔 2020년 1월 2월 자신이 운영하는 유튜브 방송을 통해 사전투표는 표 바꿔치기 범죄를 위한 제도라며 허위 사실을 유포하고 사전투표에 참여하지 말자고 유권자들을 선동해 투표 참여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라고 받았다 있겠죠. 그리고 박 씨는 각 사전투표 용지 제가 아무튼 이런 취지로 이렇게 얘기를 해가지고 선거의 자유방해죄로 이제 기소가 되는 거죠. 그래서 1심 무죄, 2심에도 무죄 해놨다는 건데 중요한 것은 뭐냐? 여기 보면은 이제 재판부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요게 중요한 것이. 제 재판 판결문에도 나와 있는 겁니다. 재판부는 일부 사실이 아니거나 과장된 표현이 있다는 이유로 엄격한 법적 책임을 부과한다면 선거제도에 대한 비판 자체를 막아 사회적 토론의 기회를 봉쇄하고 선거제도에 대한 사회적 신뢰를 훼손하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재판부는 21대 총선 이후 투표함을 폐쇄로 TV가 설치된 곳에만 둘 수 있게 선거법이 개정된 점을 언급하며 유권자들에게
부정적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우려는 사회적 토론 및 합의를 거쳐 선거 제도의 신뢰성, 투명성을 강화하는 조처를 함으로써 해소되어야 한다고 했다. 그러니까 여기는 뭐 항소 안 해가지고 이게 그냥 그 무죄가 확정됐는데요. 근데 여기 보면은 다만 재판부는 그렇죠? 사전 투표 조작설이 허위일지라도 유포자를 형사처벌 대상이라고 판단하지는 않았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이것은 저와 제 재판하고 다릅니다. 그래서 제 재판은 그러면은 어떤 거냐? 한번 보시겠습니다. 제 재판에서는 캡처한 게 있으니까요. 자, 이게 제 재판에서 이제 판결문 중에 일부입니다. 또 빨간색 부분을 보겠습니다. 보면은 여기 앞에 증거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들이 사건 발언 중 상당 부분은 사전투표의 조작 가능성에 관한 주장 및 의견을 표명하거나 불분명한 사실을 전제로 한 가정적 추측 및 의혹 제기에 불과할 뿐 허위 사실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니까 저는 제 재판, 파란색도 있습니다만은, 저는 이런 지금 판결문이 1심에서 났는데 검찰에서 항소를 한 거죠. 그런데 여기서 다른 것은 허위 사실도 있지만 허위 사실보다는 말을 하면서 실수를 했겠죠. 그것이 있지만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단정하기 어렵다고 피고인들의 이 사건 발언 중 상당 부분은 사전투표의 조작 가능성에 관한 주장 및 의견을 표명하거나 불분명한 사실, 아직 불분명하죠. 사실을 전제로 한 가정적 추측 및 의혹 제기에 불과할 뿐 허위 사실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라는 판단을 한 겁니다. 1심에서. 국민참여재판이었습니다. 국민참여재판에서 7명, 배심원 전원 무죄 편결을 한 거죠. 편결을 하니까 이제 재판부에서도 그것을 인용해서 이유 없다. 그리고 검찰이 피고들의 직접적인 선거의 자유를 침해한 증거를 하나도 제시 못했다라는 결론에서 재판의 판결문이 났습니다. 그리고 이것 외에도 판결문을 보시면은 굉장히 좋은 뜻의 이야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지만은 이제 검찰에서 항소를 했죠. 그래서 항소해가지고 제가 지난 5월달입니다. 5월달에 재판을 받았는데 거기서 검사가 추가로 증거 제출하라고 하니까 이제 기존에 있었던 이제 유튜브 영상이 계속 올라가 있었으니까 거기에 댓글을 이제 인용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밖에 없느냐 했더니 다른 거는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이 이제 우리 변호인 저는 국선 변호사를 고용해서 고용이 아니죠. 국선 변호사가 제 변호사인데요. 우리 측 입장은 의견서와 그리고 증거조사 신청서를 제출했습니다. 그 제출한 이유는 그리고 또 거기 재판정에서 있었던 일들을 제가 설명을 조금 드리면, 사실은 거기서 이 검찰의 항소하고 그다음에 피고인들이 구체적으로 증명을 해야 된다. 범죄 사실을 하였다면은. 근데 그 증명이 댓글을 이제 가져온 거죠. 그 기사에 있는 댓글을. 근데 그것이 재판부에서는 그거 가지고는 부족한 것 같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고, 그러면서 이제 우리 변호인이 의견서를 또 읽었죠. 읽고 또 별도로 제가 또 의견서를 준비해 갖고
증거조사 신청서를 제출했습니다. 하고 사실은 거기서 이제 재판부에서는 최종적인 최종 그러니까 판결을 하려고 했습니다만은 제가 이의가 있다고 하면서 의견서를 제가 조금 말씀을 드렸습니다. 재판부에. 그것이 뭐냐? 제 뜻은 그렇습니다. 저는 억울하다는 거죠. 왜냐? 선거의 자유방해죄 이것을 제가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제가 김문수 TV에 출연해가지고 이야기한 것은 제가 취재해가지고 그 취재를 바탕으로 해서 이제 방송에서 이러이러한 크게 보면은 네 가지죠. 네 가지의 위험성이 있으니까 사전 투표보다는 본투표를 하는 것이 당일 투표하는 것이 좋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제가 한 이야기들이 그 당시에는 지금까지 흘러오지 않았지만은 그 전에 선거관리위원회 행태, 그러니까 2017년 그 19대 대선 때도 그랬죠. 김어준 방송도 제가 봤고, 그다음에 그 당시 그 박근혜 대통령의 선거가 부정선거였다라는 그 기사들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런 것들과 그리고 제가 직접 취재해서 한 것들, 그리고 여기에 투표지 부르기라든지 사전 투표의 문제점, 그리고 또 하나가 QR코드의 문제점을 이제 제가 많이 들여다보고, 그다음에 선거 전문가와도 이야기하고, 그다음에 아무튼 취재를 엄청나게 많이 했죠. 해가지고 이제 한 결과를 이제 제가 김문수 TV에 출연해서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제가 발언한 거에 대해서는 거의 별로 이렇게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사실은. 근데 제 잘못이 아니고요. 어쨌거나 저는 이제 객관적 사실을 바탕으로 해서 지금 말씀을 드렸고, 그런데 어쨌거나 그 말 중에서 그 전체 내용 중에서 일부가 틀렸다가 하더라도 전체 우리 여기에 출연하신 권영부 전 KBS 이사와 그리고 피고 조충렬은 약간의 틀린 말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이건 상당 부분 사전 투표 조작 가능성에 대한 의견 및 주장 및 의견을 표명한 것이지 한 것을 가지고 그 사실을 가지고 허위 사실로 할 수는 없다. 그래서 아직까지 지켜보겠다는 거죠. 재판부에서 1심에서도. 그리고 뿐만 아니라 그때 우리가 김문수 TV에 출연해서 그걸 하고 2025월 4.15 총선이 끝이 나고 바로 어떻게 됐습니까? 바로 그냥 민경호 후보나 여러 곳에서 통계적 이상, 그리고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전주시 완산구 3,3동에 투표용지 교부수보다 투표수가 많은 그 개표 상황표를 제가 증거로 제시를 했죠. 그리고 구리시 선거관리위원회에 이상한 것들 있지 않습니까? 거기 왜 그렇게 많은 투표지 분류들이 있습니까? 그것이 바로 사실은 재판에 보면 그것을 하루 이틀 뒤에 바로 부곡물리센터로 옮기는 건데, 그거 하다가 들킨 것이 이제 구리시 선관이죠. 그래서 구리시로 많은 사람들이 거기 가고, 거기서 이제 공성감 TV가 상당한 오랜 시간 동안 그 구리시를 지켰죠. 그리고 이제 12월 달이 돼서 처음으로 민경호 후보 측 그 변호인과 대법원에 검증을 했습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본관에서. 그렇죠? 자, 그렇게 진행되는 가운데 제가 억울한 것은 뭐냐? 제가 이야기한 것들 대부분이 그 조작 가능성에 대한 주장입니다. 그죠? 조작 가능성에 대한 주장. 왜 QR코드로 사용했으며, 네? 그리고 그런 장비들, 전산 장비들은 검증을 받았는지,
검증, 그죠? 검증이 굉장히 중요하죠. 그게 그 선거의 공개성 원칙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투표지 봉인지, 특수봉인지라고 합니다. 그것이 봉인의 역할을 합니까? 저는 못한다고 봅니다. 일련 번호가 있어야 되는데 봉인지마다 일련 번호가 없는 거, 그러니까 컨트롤 넘버, 시리얼 넘버가 없습니다. 그래서 쉽게 뜯어도, 그죠? 뜯으면은 표시가 나야 되죠. 그 투표지에 그러니까 특수 봉인지에만 자국이 생기는 것이 아니라 그 플라스틱 통에도 훼손의 그 증거 표시가 명확하게 보여야 되는 겁니다. 그게 이제 보장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CCTV 필요 없고 아무튼 거기에 어떤 일이 있어도 그 손을 댔다가는 발각되는 것을 이제 말하는 겁니다. 보장이라는 것은요. 보장도 한번 아까 국어 국립원 표준어학대 사전을 보시면은 보장의 뜻이 나오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말하는 보장은 완벽한 보장입니다. 그러니까 빈틈없는 보장, 그죠? 선거가 그래서 중요한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근데 이러한 보장을 제대로 하지 않은 겁니다. 그죠? 아까 그 재재판하고 그래서 저는 지금 재판이 진행 중이고 계속 재판이 진행 중에 있다. 그러면 제가 증거조사 신청서 내용 중에서 중요한 것만 제가 증거조사 절차와 방법만 제가 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또 18분이 지금 보고 계신데요. 정말 그 100명 이상은 봐야 되지 않겠나. 이 정말 중요한 이 방송을 많은 시청자들께서 보시고 그다음에 그 홍보해 주시고 그리고 이 그 지금 부정선거를 밝히는데 전력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증거조사 신청서 증명의 사실 여기 중에서 증명의 조사와 절차 방법만 제가 간단하게 읽어드리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통합 명부 시스템 프로그램 흐름도와 데이터베이스를 변경하는 SQL 소스코드, 백업 정책 사용하는 DBMS 데이터베이스 매니지먼트 시스템의 종류 및 버전 정보를 제출받아 사전투표지 일련 번호로 사전투표자 신원 정보를 연결하여 사전투표자의 신원을 알 수 있는지를 첫 번째로 확인하고 두 번째로 제출된 자료들을 근거로 관련 전문가가 간략화된 시연 시스템을 만들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를 입회시킨 가운데 사전투표지 일련 번호를 통해 사전투표자 신원 정보를 연결하여 사전투표자의 신원을 알 수 있는지 여부를 시연하고 검증하고 사회로 총선 또는 이때는 그 제가 냈을 때가 6일 지방선거 전이니까요. 다가올 6일 전국 동시지방선거 QR코드가 게재된 사전투표 용지 모형을 제출받아 QR코드 리더기로 QR코드를 스캔해 일련 번호를 알아낼 수 있는지를 검증하자. 이런 이렇게 제가 증거조사 신청서를 이렇게 썼습니다. 자, 그리고 제가 뭘 말씀을 드리려고 한 것이 지금 그 여러분 아시겠지만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그의 서버에 데이터베이스나 로그 기록, 그러니까 이런 겁니다. 쉽게 얘기하면 그 뭐 데이터베이스나 로그 뭐 그 안에는 여러 가지 그 표현들이 있더라고요. 설명하면 너무 어려우니까 서버에 있는 정보가 어떤 정보냐, 이게 중요한 거 아닙니까? 어떤 정보냐 하면은 자, 사전투표할 때 사전투표 용지 일련 번호 그리고 사전투표 용지 발급기를 통해서 받을 때 그 오라클 시스템 거기서 작동하는 원리는 뭐냐? 사전투표 용지가 발급되려고 하면 신분증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 신분증을 스캔해 버리죠. 그러니까 주면은 그 신분증을 받아서
그 본인 확인기라는 단말기가 있는데 그러니까 신분증을 넣으면 그것을 스캔해 버립니다. 스캔해 가지고 그다음에 그것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서버와 교신을 해서 그래서 이 사람이 이중 투표했는지 아닌지가 굉장히 중요하죠. 그리고 그다음 다른 그 투표하는 그 사전 투표하는 그 당시에 여러 사람들이 할 수 있으니까 그죠. 그래서 그 순서대로 순차적으로 이제 일련 번호가 매겨져야 되는 거죠. 그래서 컴퓨터는 그래서 굉장히 세밀한 부분까지 해서 일련 번호가 탁 나오는 겁니다. 그죠. 그래야 선거 관리가 되는 거죠. 그죠. 일련 번호가 착착 찍혀야. 네.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자, 거기서 뭐가 되죠? 이미지. 아까 신분증 이미지 파일과 일련 번호가 연결이 된다는 겁니다. 그것을 이제 실토한 거죠. 자, 그래서 비밀 투표, 아까 그 용어 정리하는 거, 비밀 선거가 뭐라는 거, 아까 말씀드렸죠. 비밀 선거가 뭐냐? 네, 여기서 이제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에 있는 용어입니다.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비밀 투표제에 의한 선거입니다. 자, 그러면 비밀 투표제에 의한 선거는 뭐냐? 자유로운 의사 표현을 보장하기 위하여, 보장이 굉장히 중요하다니까. 보장하기 위하여 투표자의 이름을 밝히지 않고 비밀로 하는 투표제도. 이것과 비슷한 말은 무기명 투표입니다. 그죠? 아무런 그 표시가 들어가면 안 되겠죠. 네. 자, 이것이 또 공직선거법에는 뭐라고 돼 있느냐? 공직선거법 전에 제가 어제 알려드린 겁니다만은, 자, 지금까지 그 중앙선관위는 이렇게 거짓말을 쳤죠. 사전투표용지 일련 번호는 사전투표용지 발급에 사용된 후 구시군 위원회별 최종 일련 번호만 유지할 뿐 이전에 생성된 일련 번호가 데이터베이스나 로그 등에 전혀 남지 않습니다. 따라서 담당자라 할지라도 이전에 생성된 일련 번호 값 자체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사전투표용지 일련 번호를 통해 선거인의 정보를 알 수 없으며 그러한 기능을 구현할 수 없습니다. 이것이 2019년도 8월 달에 사실조회 등에 대한 회신이라고 선거관리위원회가 답변한 내용입니다. 그런데 6월 초에 이것이 들통이 났습니다. 현성산 변호사와 IT 전문가인 장용우 대표가 여기에 대해서 이제 반박하는 보고서를 한교안 대표가 이끄시는 부정선거 감시대에서 이제 그 세미나 할 때 발표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이제 저는 또 기사화했고요. 그래서 그 기사화된 것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또 얘기를 그대로 해서 여기에 대해서 이런 주장이 있는데 선거관리위원회 입장은 뭐냐라고 했을 때 뭐 답을 못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그러면서 이제 그것이 이제 마지막 민경욱 후보의 재판 때 이제 현상선 변호사가 서면에 이 내용을 집어넣은 겁니다. 그러자 뭐라 그러느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선관위에서 피고 측, 그러니까 선관위 측 변호인이 로그 파일은 데이터베이스 서버 장애 시 데이터의 온전한 복구를 목적으로 데이터베이스 관리 시스템 DBMS에서 자체적으로 관리하는 것으로서 통합명부 시스템 운영과는 전혀 무관한 것입니다. 그리고 열람하지 않습니다. 라고 이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것은 벌써 여기 빨갛게 적은 내용이 있습니다. 들통나자 중앙선관위의 범행을 자인하는 참 주장을 이렇게 한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지금 중앙선관위가 자백을 했습니다. 자백을. 그렇죠? 자백을 했고 또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공직선거법 제146조 선거 방법에 대한 건데요. 이것은 투표의 익명성이 나와 있는 겁니다. 그래서
146조 3항을 보면 투표를 함에 있어서는 선거인의 성명, 기타 선거인을 추정할 수 있는 표시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자, 여기에 딱 걸리는 거죠. 뭐가? QR코드가 걸리는 거죠. QR코드. 여기 또 보기로 이렇게 보이시죠? 예, 어디에 쓰는 물건이고. 그래서 처음에 제가 멘트 한 것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직원들을 믿습니다. 단지 나라 반역 짓한 중앙선관위 부정세력과는 타협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국민을 속인 선관위에 분노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선관위 직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아까 처음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선관위 직원들 아마 99%는 모를 것이다. 자기들 모르고 지금 시키는 대로 할 뿐이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선관위 직원들 마찬가지 국민 아닙니까? 이 국민을 속인 선관위. 그러니까 경찰이라고 해서 다 나쁜 경찰입니까? 좋은 사람들 훨씬 더 많겠죠. 그래서 아마 선관위 직원들 중에서도 거의 뭐 제가 말씀드린 99%는 모른다. 그래서 이 내용을 알게 됐다면 분노해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얘기입니다. 대한민국 선관위 공무원에게 묻습니다. 중앙선관위 누군가가 몰래 비밀투표를 위반한 것을 알게 되었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자유민주주의는 비밀선거 원칙 그리고 독재국가는 공개선거를 하는 것. 아까 공개선거와 비밀선거 제가 말씀드렸죠. 네,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엄청난 차이죠. 독재국가냐 아니냐 그리고 자유가 있느냐 없느냐를 결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선거가 그렇게 중요한 겁니다. 근데 우리가 관심을 두지 않는 중에 우리가 선거 관리 상식적으로 처음에 생각할 때는 이 해킹이나 외부의 적이 이것을 조작을 한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지금은 뭐냐? 선거관리위원회를 완전히 장악한 세력이 선관위 직원들마저 속이고 이 부정을 저지른 겁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재판이 항소심이 진행 중인데 이게 원고와 피고가 바뀌었다. 그러니까 서울시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조작가에서 저를 고발을 했는데 그 서울시 선거관리위원회와 그 다음에 또 그것을 받은 검찰 조사 과정에서 범죄 행위를 알거나 허위 공문서 작성을 알았는데도 불구하고 저를 기소를 했다고 한다면 이제 피고와 원고는 바뀌는 거죠. 범죄자와 그러니까 피고 원고 바뀌는 것이고 가해자와 피해자가 바뀌는 거죠. 여러분 누가 나라를 위해서 행동을 하는 겁니까? 검찰은 막강한 권력이 있죠. 우리 기자보다는 뭐 공권력으로 압수수색도 할 수 있고 그죠. 그다음에 뭐 제 통신 기록, 뭐 심지어는 뭐 제 재판 기록까지 검사가 재판정에서 배심원들 있는 앞에서 배심원들에게 자신들의 재판에 유리하게끔 비열하게 과거 있었던 범죄 사실들을 나열하는 그런 치사함을 보였습니다. 물론 재판부에서 정리는 했습니다. 재판부에서 지금 검찰이 얘기한 것은 이 지금 피고와 이 재판과는 무관한 것이니까 참고하시라고 이렇게 제지를 했습니다만은 그런 비열한 짓까지 합니다. 검사가요. 그래서 거기까지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지금 저의 재판은 그래서 진행 중인데 뭐가 중요하냐면은 이게 지금 제가 선거의 자유죄 방해죄가 성립돼 가지고 벌금을 내느냐 마느냐가 문제가 아니고 기본적으로 이것은
국가의 안위와 그리고 국가의 안보와 직결된 사안으로 재판 그 구성원, 그죠? 재판부의 판사나 그 재판정에 저를 기소한 검사도 그렇고 또 피고인 우리 저와 권혁부 전 KBS 이사님 그리고 변호인 그리고 검찰 그리고 방청객들 모두가 같은 문제죠. 국가의 안보와 관련된 거니까 같은 목소리를 내야 되는 거죠. 그리고 투명한 그리고 거기서는 뭐 안보와 관련된 거 빼고는 다 공개해가지고 그죠? 제 말이 틀렸는지 맞았는지를 확인하면 됩니다. 그게 바로 증거조사 신청서인데요. 그것을 재판부에서 일단은 받아들였고 지금 현재 변호인과 검찰 측이 논의해서 어떻게 할 건지를 알려달라 그러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아까 그 조선일보 기사에서 그 나왔던 그 뭐 허위 그 유튜버가 한 것이 허위고 허위다. 그러니까 사전 투표에서 부정이 없다라는 것은 저한테는 성립이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같은 그 재판의 제목이라도 피고 측의 이 변호 능력에 따라서 유무죄가 갈리고 그 안에 있는 중요한 판결문 그게 판례가 되는 겁니다. 계속. 그래서 절대 저는 이 재판에서 져서도 안 되고 이 재판을 통해서 부정선거임을 밝혀내겠습니다. 열심히 응원해 주십시오. 네, 그리고 아까 제가 보니까 화이팅님께서 말씀하신 뉴스원 기사가 있어서 좀 잠시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지금 이 기사가 있습니다. 181표 차 안산시장 선거 7월 14일 투표지 검증한답니다. 이분도 저 더불어민주당이지만요. 참 181표니까 억울하겠죠. 그래서 검증을 한답니다. 그래서 검증이 또 실시가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분 또 마찬가지로 지난 2020년 4.15 총선 때도 더불어민주당의 의원이 굉장히 근소한 차로 졌는데 처음에는 이의 신청하겠다고 했는데 나중에는 취소를 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지금 그런 일이 있었는데 이분은 정말 그 7월 14일 날 끝까지 그 검표를 할지 한번 지켜볼 일이고요. 그리고 내 아래쪽에 내려오면은 이분도 똑같이 얘기합니다. 투표는 대수의 법칙에 따라 일정한 경향을 보이게 마련인데 상반된 결과가 나왔다. 이런 주장을 하지 않습니까? 이건 뭐 우리 민경욱 후보나 우리 통계학자들이 하는 주장이죠. 이게 그러니까 표준 편차, 그죠? 그 얘기죠. 그 가운데를 그러니까 가운데를 기준으로 해서 둥글게, 그죠? 둥글게 이제 표현들이 이렇게 쌓여야 된다. 이런 거죠. 그러니까 중심을 향해서 이렇게 둥그렇게 종의 모양이 나와야 그 통계가 정확성이 있는 것이지.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2020년도 보면 중간에 없고 떨어져 있습니다. 그런 통계는 있을 수 없다는 그런 얘기죠. 네, 그리고 또 여기서 나오는 12일 날 그래서 재검표가 진행된다고 합니다. 이 내용이 있고요. 그 다음에 또 한 분이 또 있네요. 이분 말고도 뭐 여기는 거꾸로 경기도 용인시의 제4선거구 보여드리면서 용인시 제4선거구 선거 투표지도 다시 검증하기로 했답니다. 그리고 이 선거에는 더불어민주당 전자영 당선인이 12,360표를 얻어가지고 12,103표를 확보한 국민의힘 우주태 후보를
여기도 근소한 차네요. 257표 차이로 꺾고 당선증을 거머쥐었다. 이 선거 투표지 검증은 7월 12일. 그리고 아까 제가 잘못 얘기했네 아까. 그리고 재정길 더불어민주당 후보 측은 14일 그리고 12일, 14일 이렇게 투표지 검증이 된다고 합니다. 여기서도 우리가 희망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이것도 관심 대상으로 볼 만합니다. 그리고 어제 제가 말씀드린 우리가 지금 말씀드린 거죠. 이겁니다. 여기가 이 지도가 여기 이 지도가 모자 마크로 탄자니아 지도입니다. 탄자니아는 이제 연방제 국가라 가지고 좀 크게 연방제 국가입니다. 그런데 여기 잔지바르라는 곳에서 이제 선거가 있었는데 여기 잔지바르는 40만 명 정도 인구가 사는데 여기서 어떤 일이 있었느냐? 지난번에도 짧게 제가 방송을 했습니다만은 도표로 여기서 그러니까 탄자니아의 잔지바르라는 자치단체 여기서 이제 있었던 선거입니다. 여기서 이게 투표지입니다. 투표용지입니다. 투표용지 그죠? 투표용지에 여기는 사진까지 들어가는데 여기에 이제 기표를 하죠. 사람 사진 밑에다가 투표를. 이게 1995년도 잔지바르라는 주에서 이제 선거를 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때 95년이니까 아날로그 썼던 데죠. 근데 대한민국은 지금 전산 장비를 같이 이용을 하고 있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데 아날로그 시대 때는 이렇게 여기 보면은 여기 숫자가 나오지 않습니까? 여기 0022 그죠? 여기도 1년 번호가 7자리네요. 요 7자리, 여기 7자리. 그러니까 요거를 떼는 겁니다. 그죠? 요거를 선거하러 가면은 이렇게 해서 요게 연결이 되면 안 되는데 우리가 당일 투표하러 가면은 1년 번호 해가 자르지 않습니까? 그렇듯이 싹둑 잘라내면은 거기에는 익명성이 보장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처럼 이렇게 잘라내고 요 가는 순서가 그러니까 요걸로 이 사람이 누가 누구를 찍었는지 알 수 있는 거죠. 그죠? 아날로그 시대 때는 이렇게 했습니다. 아날로그 선거에서는 이렇게 해야 저 사람이 누구를 찍었고 아는 거죠. 그죠? 근데 요즘 선거는 어떻게 하느냐? 대한민국 디지털 또 IT 강국이라 그래가지고 전자투표기를 도입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 IT 업계가 얼마나 썩었으면 가만히 있습니까? IT 업계에서 저도 이렇게 하는데 기자는 뭐 저는 전산도 잘 모릅니다 사실. 그래서 이런 일이 있어가지고 이게 신문 기사를 제가 출력한 것을 제가 읽어드리면 이런 일이 있으니까 당장 이제 부분 지난번도 짧게 읽어드렸는데요. 또 한번 읽어드리면 야당 지지자들이 이 투표를 이렇게 하니까 보이콧했습니다. 그리고 일요일에는 잔지바르 재선거 이게 재선거에서 이런 것을 하니까 공무원들에게 이렇게 하면은 내가 어떻게 투표했는지를 추적할 수 있는 거 아니냐라고 이렇게 항의를 했죠. 그죠?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그리고 이거는 아까 1년 번호는 또 여기는 웃긴 게 대통령 선거, 다른 선거에는 적용하지 않고 대통령 선거하고 하원 의원 선거할 때의 투표용지에만 이런 표시를 했다는 겁니다. 아까 누가 누구를 찍었는지 알 수 있는.
예, 그래가지고 이 분란이 있어가지고 다음 투표용지 일련 번호가 표시되지 않도록 했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기가 아프리카입니다. 아프리카. 그죠? 한번 탄자니아하고 그 옆에 콩고 민주공화국이 있고 뭐 짐비아 뭐 생소하죠. 요 케냐는 좀 압니다만 그죠? 자, 여기 어디 있는 나라인지 보십시오. 예, 여기입니다. 우리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여기 있죠. 여기 있는데 예, 요 쭉 가가지고 아프리카 예, 어디입니까? 동남쪽에 있습니다. 있는 나라인데 이 아프리카보다 지금 대한민국 수준이 떨어졌다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이 불의에 저항을 하지 않는 겁니다. 우리 이것이 부족하다 이겁니다. 잔지바르는 들고 올라가지고 이런 것은 허용돼서는 안 된다라고 항의해가지고 없어지게 했는데 대한민국은 예? 그러니까 이런 식은 아니고 디지털로 뭘로 있죠? QR 코드를 집어넣은 거죠. QR 코드. 네? 예, 여기처럼 그죠? QR 코드에 전산 장비하고 같이 연결해 가지고 예? 뒤에서 호박식 간격이 되는 겁니다. 대한민국 국민들을 속인 것이죠,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이게 지금 고스란히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서버에 남아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거 하고 신분증 하고요. 그 다음에 우리 개표할 때 여러분 아시겠지만 투표지 이미지 파일이 그대로 저장이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 제가 중요한 게 이거는 법원에 물어볼 일이 아닙니다. 이 정보, 일련 번호 정보와 왜 신분증 정보를 같이 결합해서 가지고 있다는 자체, 그리고 지금까지 2014년부터 해가지고 올해 2022년 5월 말일까지는 계속 부인했습니다. 그런 뭐라고 부인했느냐 또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이 아주 나쁜 놈들이 얘기한 겁니다. 예? 예? 이 나쁜 놈들이 뭐라고 얘기했느냐? 여기 아까 예? 아디오 자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로그 파일은 데이터베이스 서버 장애 시 데이터의 온전한 복구를 목적으로 데이터베이스 관리 시스템에서 자체적으로 관리하는 것으로서 통합명부 시스템 운영과는 전혀 무관한 것입니다. 심지어 서버 장애가 발생하여 복구를 해야 할 시에도 사용자나 관리자가 해당 파일을 열람하는 것이 아니라 DBMS가 자체적으로 복구하는 것일 뿐 관리자가 임의로 장애 복구 로그 파일을 열람하지 않습니다. 예, 이 소리를 믿으라는 겁니까 이게? 예? 이거 반역자들입니다. 이렇게 써놨습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그 투표의 익명성 위반입니다. 바로 수사해야 됩니다. 검찰, 경찰 뭐합니까? 빨리 수사해 주십시오. 압수수색 들어가십시오. 중앙선관위. 네, 지금 적화가 얼마 남지 않았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이런 식으로 비겁하게 우리가 살면은 이건 뭐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지금 이렇게 우리가 비겁하게 살면 당연히 개돼지가 되는 거죠. 노예가 되는 겁니다. 행동하지 않으면 그렇게 되는 거 아닙니까? 행동하지 않으면. 네? 그러니까 우리가 지킬 거 160주년은 우리가 잘 지켰습니다. 그렇죠?
근데 공직선거법 1조 목적 이 법은 대한민국 헌법과 지방자치법에 의한 선거가 국민의 자유로운 의사와 민주적 절차에 의하여 공정히 행하여지도록 하고 선거와 관련한 부정을 방지함으로써 민주정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렇게 관리를 해야 될 선거관리위원회 핵심 요직에, 그러니까 움직이는 아주 나쁜 반역자들이 이렇게 반역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과거 1960년 3.15 부정선거에서 교훈을 얻지 않았습니까? 네? 여기 이 나라의 민주주의, 자유민주주의를 뿌리 내리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희생당했습니까? 가짜 평화 그리고 가짜 민주주의자들을 색출해서 이 한국 땅에서 뭘 처단해야 됩니다. 다 잡아들여서 반역죄로 책임을 헌법의 이름, 법의 이름으로 심판해야 됩니다. 용기 있는 자만이 살아남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자유는 공짜가 아니다라는 말을 해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우크라이나는 지금 생사를 넘나드는 그런 상황이겠습니다. 한국도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경제적으로나 사회적으로나 정치적으로 그리고 이런 입법 행정 사법 그리고 심지어 중앙선거관리위원회까지 헌법재판소 어떻게 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이 방송을 혹시라도 선거관리위원회 직원들이 보신다면 여러분들의 권위를 품위를 손상시킨 범죄자들을 스스로 중앙선관위나 선관위 직원들께서 스스로 이 반역자, 거짓말친 반역자 여러분들도 아마 많이 99%가 모르실 겁니다. 제가 지금 이렇게 얘기하는 것을. 그래서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이 반역자들을 색출해 주시는데 앞장서 주시기를 드리면서 방송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또 1시간이 훌쩍 넘었습니다. 네, 앞으로 계속해서 그리고 오늘 사실은 각 선관위로 전화를 했습니다. 이렇게 투표의 익명성 그리고 비밀투표 원칙을 지금 어기고 있다고 실토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냐고 제가 물어봤습니다. 여러분들도 가까운 선관위에 벌써 여기까지 나왔으니까 한번 문의해보시고 투표의 익명성이 보장하지 않았다. 당신이 아니고 선관위에 누군지는 모르지만 이 반역자들 네, 이상으로 방송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시청자 여러분 고맙습니다. 지금 현재 동시 시청자 수가 23명인데요. 예, 정말 너무 적은 분들이 보시는데, 예, 제가 좀 많이 봐주시고 진실의 빛을 어둠의 세상을 물리쳐 칠 수 있도록 다 함께 힘을 모읍시다. 이상 방송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